한 주간 화제 국제 이슈 그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마무리됐습니다.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루었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 실제 평가는 좀 어떤가요? 일단은 좀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빈손 귀국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물론 뭐 미국 쪽 언론이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거짓 뉴스다 저것은 네. 좌파 이야기다 이렇게 매도를 하겠죠. 어쨌건 뭐 그런데 이 방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의전이라든가 뭐 회담 모습 이런 그 광경들을 쭉 보면서 저는 느낀 것이 이게 혹시 나중에 세계 패권 교체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역사에 남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만큼 시진핑 주석은 호스트로서 굉장히 뭐 이렇게 당당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보인 반면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보건대 2기 임기를 시작한 이후에 이렇게 공손한 모습을 본 건 제가 처음입니다. 정말로. 심지어 그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뭐 질문에 답변을 할 때도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무릎 사이에 이렇게 물론 그 자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취하는 자세이긴 합니다만은 네네네. 그 시진핑 주석이 옆에 이렇게 딱 정좌하고 있는 데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왠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요. 우리가 그 경제 개발 시기에 수출 입국이라고 해서 수출을 굉장히 그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잘 살게 됐는데 네. 그때 잘하신 그 사회생활 뭐 초년이라든가 이렇게 또 그때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아실 겁니다. 그 바이어라는 말이 예. 굉장한 무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어는 극진히 대접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 그래야 수출을 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딱 그 본 제 느낌은 바이어를 접대하는 영업사원 같다는 느낌이 딱 듭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네. 그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이런 그 국가 지도자들 막 이렇게 무슨 교장 선생님이 학생 야단치는 것처럼 앞에 세워놓고 막 급박하고 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는데 네. 그것과는 굉장히 다르고요. 뭐 시진핑은 위대한 지도자다. 또 우리 그러니까 방중에 동행한 미국 기업인들이 시 주석과 중국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 왔다. 뭐 이런 말까지 했어요. 네. 이거는 거의 뭐 아부 수준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제 그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공을 많이 들였다.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세일즈 외교에 치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얻은 것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죠. 예. 자, 우선 공동성명, 공동보도문 또는 뭐 하다못해 공동기자회견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건 그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환상적인 뭐 무역 합의 또 뭐 그 보잉 항공기 200대 또 대두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콩 파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뭐 에너지 수출 또 뭐 서비스 전기차 부문 중국 시장 개방 등등을 이야기를 하고 수천억 달러 투자 약속 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특유의 좀 과장 예. 뭐 이런 것이고 또 반면에 시진핑 주석은 거의 뭐 말을 아주 절제된 아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조를 이루는 거죠. 자, 그러나 성과라고 한다면은 미중 관계가 그야말로 참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1년간 이제 뭐 히토류 관세 뭐 이런 데 약간 이제 전쟁을 휴전을 했는데 어쨌건 그 휴전을 이어나간다. 그래서 조금 미중 관계가 봉합됐다고 할까요? 이렇게 조금 안정적인 국면.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안정된 게 아니지만 어쨌건 당장은 안정됐다라는 점에서는 평가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라는 것이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 일본 특히 요 가까운 나라 그리고 또 나아가서 뭐 아시아 또 전 세계가 이런 면에서는 조금 한숨을 돌리는 네.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관세로 으름장을 놓고 뭐 영국의 국왕을 만나서도 친구 대하듯 하던 트럼프가 9년 만에 방문한 중국에서는 굉장히 좀 공손한 모습을 보였다는 말씀이신데 반면에 중국의 위상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이제 평가를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걸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은 예. 이미지와 실리의 교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지라는 것은 중국은 이제 미국과 나란히 하는 소위 말하는 G2 그러니까 양대 강국 뭐 네. 이런 그런 이 위상을 보여준 것이고 그다음에 실리라는 것은 뭐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항공기 뭐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뭐 또 무역 관련 이런 것들인데 자 문제는 그 중국이 추구한 G2로서의 어떤 이미지 이것은 굉장히 잘 부각이 된 반면에 미국이 받은 이 실리라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현금이 아니라 약속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변덕이 심하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네, 거죠.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뭔가 이 임기가 좀 있고 중간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그에게 투자 뭐 구매 약속을 해도 결국 언젠가 다 안 지켜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이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번 그 정상회담에서의 조금 불리한 위치를 자초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설픈 관세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어설픈 이란 공격. 이 두 가지가 미국의 발목을 잡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중국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게 몇 가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뭐 정상회담에서 약간 그 좀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중국은 또 이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약속음을 남발하는 이런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맞춤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서 이 트럼프의 소탐대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파고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시간을 끌면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에게 투자라든가 뭐 이런 건 오늘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수년 걸리는 일이고 그러니까 뭐 이건 실행 이전이나 또 실행 과정에서도 상황은 얼마든지 바뀌니까 우리가 흔히 뭐 중국에 대해서 말할 때 뭐 만만디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네. 느긋하게 그냥 시간을 끄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중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눈앞의 이익에 끌린다는 걸 간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기 전략보다는 당장의 이익 이런 걸 이제 나가는. 그러니까 TV에 나가는 좋은 그림 만들어줘서 리얼리티 쇼를 하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을 중국은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트럼프 1기 때부터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바이든 때도 그대로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2기까지 이어졌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중국의 맷집을 많이 키워줬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 갔지만 엔비디아의 칩에 대한 중국의 요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젠슨 황을 급히 태워서 간 것은 물론 그 엔비디아의 그 중국 내 점유율이 뚝 떨어졌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중국이 그런 데 대해서 아쉬워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은 뭐 아시다시피 딥시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많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봉쇄하고 막 압박을 한 지가 이제 한 10년쯤 됐는데 이게 그러면은 성공일까 실패일까? 예. 저는 또 양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측면은 중국의 부상을 막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어쨌건 중국의 부상 속도를 늦추었다. 네. 이런 또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좀 양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미국의 대만 정책 변화 여부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미국은 이제 이란이 현안이고 네. 중국은 대만이 그렇죠. 현안인데 뭐 둘 다 각각 딴소리를 했어요. 이란에 대해서는 뭐 그냥 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 그만해라, 호르무즈 통행 재개해라, 뭐 등등. 이건 뭐 원론적으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대만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분명히 잘못하면 충돌한다. 이건 굉장한 협박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거냐라고 물어봤다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것은 정상회담에서는 정상 간의 대화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굉장한 직설화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뒤에 이런 거죠. 너희들 지금 이란에 발 묶여 있지. 그런데 그러면 내가 대만 건드리는데도 꼼짝 못할 거야.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서 이 시진핑 주석과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뭐 자기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는지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미국은 그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같은 것은 중국 측과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상의하지 않는다. 중국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게 원칙이 있었어요. 이게 예. 80년대 초반에 이미 이 대만 정책을 확정할 때 그런 6가지 원칙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깨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기 판매에 중국이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대만 공격받았을 때 뭐 방어를 할 거냐 말 거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이 이른바 NCND라고 해서 전략적 모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모호성이요? 예,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은 내가 모호하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전략적인 이익을 취한다는 것인데 예. 이게 사실은 이전에는 대만 방어에 대한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은 모호하게 갔어요. 그럼 이건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후퇴한 거죠. 아. 예, 그래서 대만이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대만 쪽에서는 뭐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은 평화의 초석이다. 뭐 지금 무기 사상 최고치 지난번에 무기 판매하기로 한 것, 이 사상 최고치에 달한 것에 감사한다 등등 해서 막 굉장히 지금 미국에 좀 뭐랄까요, 막 그 애틋하게 표현한다고 할까요? 네. 그런 상황인데, 자 어쨌건 전반적으로 보면은 현재 상황은 이게 전형적인 현상 유지 정책으로 보입니다. 스테이터스 쿠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여기서 대략 요 상태에서 그냥 묶어두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 이 이상은 과거의 제국주의 시대에 예. 서로 갈라먹지 않습니까? 야, 네. 여기 너희 영향력 인정할 테니까 우린 이거 할 거야. 이런 비슷한 느낌을 주는 네. 이란은 뭐 대만은 뭐 이런 인상을 줘서 알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듭니다. 네. 세계는 지금 서동식 국제문제 전문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